자, 23쪽이에요. 삼각함수 끝부분인데 여기 23쪽에 있는 문제들은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함수, 2차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다면 크게 어렵진 않을 것고, 우리는 이제 점검하는 차원에서 18번과 19번 두 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소화입니다. 자, 18번을 보시면 모든 실수 세타에 대해서 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이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이걸 안 뽑았구나. 잠시만요. 니네 저번에 그 삼각함수 프린트에서 갖고 있죠? 프린트에다 들어, 프린트에다. 숙제를 책에다 해야 되니까. 프린트에다 들었어요. 자, 18번을 보시면 우선 처음에 딱 봤을 때 하고 싶은 건 이거죠. 코사인 제곱 세타를 프린트 놓고 왔어? 잠깐만. 자, 먼저 볼게요. 자, 가장 처음에 하고 싶은 일은 이거죠. 코사인 제곱 세타를 1 사인 제곱으로 바꾸는 거죠. 1 사인 제곱 세타로 바꾸면 그럼 이제 이 식이 이렇게 되겠네. 사인 제곱, 사인을 s라고 그냥 쓸게요. 마이너스 s 제곱 플러스 4s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오른쪽은 2괄호 a-2 이렇게 돼 있죠. 이쪽 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풀까? 얘를 그러면 2a-4로 만들면 마이너스 4 이쪽으로 넘기면 이쪽이 플러스 5가 되니까 자, s제곱 마이너스 4s 마이너스 5 하고 부등호 바뀌고 2a 이렇게 되나? 맞나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생각을 해봐요. 이 상황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어. 자, 요 녀석이 2a보다 크거나 같은데 항상 세타 자리에 뭘 집어넣을 때 항상 그랬으면 좋겠어.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이 좌변에 있는 요 2차식에 무슨 값을 찾아야 될까요? 생각해봐.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요 좌변에 있는 식이 제일 어떨 때를 찾아서 가장 작을 때를 찾는 거지. 가장 작을 때의 값조차 2a보다 크거나 같으면 항상 2a보다는 크거나 같겠지, 그치? 네,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거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했구나. 이렇게구나, 그죠? 그러면 맞나? 넘어가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a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최소값이 크거나 같다면. 그래서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요걸 이제 표준형으로 바꾸면은 s-2의 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 마이너스 9를 최소값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치? 네. 우리가 지금 s라고 써놓은 친구는 사인 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1이라는 범위가 제한이 걸린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꼭지점이 2, 마이너스 9지만 자, 우리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요 범위만 지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결국 우리는 자, 요만큼의 부분 중에서 가장 작은 지점, 요 지점이죠. 요 지점의 값을 이용을 해야 되겠다. 요 지점이란 x값이 s값이 1일 때죠. 그럼 s값이 1이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8인가? 그럼 마이너스 8보다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2a보다 크거나 같다가 만족이 되면, 그쵸? 그러면은 항상 s가 요 범위 안에 들어오는 모든 s에 대해서 늘 요 식이 성립을 하겠죠. 네, 그쵸? 요런 게 부등식을 우리가 풀어낼 때 이용하는 성질이죠.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지? 4죠. a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서 답은 5번이 되겠다.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19번 볼게요. 19번도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거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딱 봤을 때도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그랬잖아, 그죠? x에 대한 2차 부등식인데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그러면 자, 이 식에 주희야 뭘 갖고 써야 돼? 뭘 이용해야 돼?
어떤 2차식이 0보다 항상 컸으면 좋겠어. 그럼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올라야지. 2차식, 2차 함수잖아. 어떤 2차 함수가 0보다 항상 크다. 그럼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야 돼요?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2차 함수가 이렇게 걸리면 안 되잖아. 그치? 항상 크려면 이렇게 생겨야지. 요 이미지가 딱 떠올라야지. 그치? 그럼 요렇게 되느냐 요렇게 되느냐는 뭘로 확인하는 게 제일 편해? 판별식으로 확인하는 거지. 그치? 요렇게 되면은 판별식이 어때? 큰 거죠. 그쵸? x축이랑 두 번 만난 거니까 요렇게 생기면은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이거 숨도 쉬지 말고 이건 판별식을 써야 되는 거죠. 그쵸? 요 친구의 판별식이 0보다 작구나. 그래야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겠구나. 이렇게 판별식으로 바로 가져야 돼. 그럼 판별식 써보면 2s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죠. 요게 0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4s 제곱 플러스 4s 마이너스 3인가? 그러면 2에 1, 3에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은 s가 어때야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2분의 1 사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의미나 지금 이쪽이랑 이쪽 중에 별 의미가 없는 부분이 어디죠? 요거하고 요거 중에, 그죠?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는 아무 의미가 없죠. 왜? 항상 성립하니까. 결국 우리는 s가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요 범위를 만족하는 그런 세타를 이제 찾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인 세타가 2분의 1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부분을 찾을 거고요. 그럼 그래프로 찾는 게 제일 편하지. 자, 사인 그래프를 그리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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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지는데 2분의 1이면은 요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요 2분의 1보다 사인이 더 작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일단 요만큼 있죠. 요만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만큼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요 지점이 얼마냐? 요 지점 6분의 파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지점은 6분의 5파이죠. 그지? 요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경계선들 잘 체크해야 되겠지. 2분의 1보다 작은 거니까 요쪽 경계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도 포함되지 않아요. 근데 주어진 세타의 범위에 0은 포함이 되죠. 2파이는 포함이 안 되죠. 그러면 0, 여기는 포함을 하는 거니까 여기는 색칠이 되는 거고, 2파이는 또 포함을 안 하니까 여기는 또 뻥 뚫려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어서 와. 어서 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제 세타의 범위를 대답을 해보면 0은 포함이 됐고요. 6분의 파이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6분의 5파이 포함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2파이 포함되지 않았죠.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한 이 부분과 똑같고,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EC 더하기 ED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치? 쫙 계산하면 답이 얼마일까? 3번입니다. 3번. 그래서 19번 같은 문제는 보자마자 판별식을 쓴다. 이 판별식을 쓴다는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은 못 푸는 문제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거야.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24쪽과 25쪽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용해가지고 푸는 이제 도형 문제들인데, 특히 25쪽이 좀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사인 법칙이 이렇다라는 건 여러분 다 아니까요. 24쪽에서는 22번 문제 하나만 풀고 넘어갈게. 대신 25쪽 문제들은 좀 많이 풀어볼게요. 25쪽은 좀 어려우니까. 자, 22번에서는 우리가 이 그림에서 거의 끝을 내면 되는데, 자, 이 그림이 지금 이 상황에서, 자, 이 상황에서 DH의 길이, 요거의 길이를 찾으래요. 요거의 길이를 찾으라고 했는데, 요거는 사실 뭐 사인 법칙을 쓸 필요가 있나? 자, 일단 볼게. 우선 여기를 그을게요. DA. 자, 여러분 DA의 길이는
어디랑 같을까요? BC랑 같죠? 근데 이게 같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왜 같지? 닮음? 누구랑 누가 닮음? BH 그런 다음에 요걸 그거? 하고 이데이트를 부상. 근데 이제 이게 여기 H에 딱 떨어진다는 보장이 있나? 수선 그었을 때 얘가 수선이 이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맞아요. B에서 수선 때리면 H에 떨어지는 거 맞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약간 의심이 들잖아. 이거 혹시 아니면 어떡하지? 근데 요럴 때 가장 기본적인 조건, 문제에서 지금 평행하다 그랬잖아. 요 놈과 요 AB가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평행이면은 여기가 45도면 엇각 이용하면 여기도 45도죠. 그런데 이 위쪽에 있는 45도는 이 호에 대한 원주각 아닌가 이거? 요거에 대한 원주각이고 또 이 45도는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죠. 그죠? 원주각의 크기가 같다는 거는 이 호의 길이가 어떻다는 얘기? 똑같다는 얘기. 그 호의 길이가 같으면 현의 길이도 어때? 같겠지, 그치? 네, 그래서 이쪽의 길이는 분명히 10루트 2가 맞아요. 얘가 10루트 2야. 자,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찾을 수 있거든요, 요거? 요거 몇 도죠? 요거 몇 도일까? 60? 15? 30? 여러분이 말한 것 중에 답이 있어. 여기 몇 도냐면 30도예요. 왜? 왜 30도일까? 원에 대한 아주 또 기본적인 성질이죠. 얘처럼 지금 이 A, B, C, D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죠. 그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그럼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각의 합이 몇 도예요? 180이에요. 180. 그치?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구해보면 여기가 30도고 아니 그럼 끝났네. DAH가 그럼 무슨 삼각형이야? DAH가 특수삼각형 아니야. 그쵸? 그러면 뭐 DH의 길이는 요거의 절반이겠네요. 루트 2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뭐 굳이 사인 법칙 쓰지 않아도 풀 수 있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25쪽이 좀 문제야. 25쪽이 어려운 문제가 좀 많습니다.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문제인데요. 23번부터 좀 볼게요. 23번. 자 23번은 원에 대접하는 사각형에서 이렇게 됐을 때 AC의 길이를 K라고 하자. 여기가 K예요. 자 이랬을 때 3K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문제에서 ADC가 9분의 45 사인 값이 요각에 대한 사인 값이 9분의 45 사루트 5라고 알려줬어. 그러면은 방금 앞에 문제 풀면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무슨 성질이 있댔죠? 그지?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이었죠. 그러면 내가 이 각하고 이 각 사이의 관계를 알잖아. 그지? 얘는 얘랑 180에서 요걸 뺀 관계죠. 그쵸? 그러면 이 친구에 대한 사인 값이나 코사인 값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사인 B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D랑 같잖아. 그치? 파이 마이너스 D. 근데 어차피 사인은 파이 마이너스 해봤자 똑같죠? 사인 D랑 같겠네. 사인 D랑 같겠죠? 그치? 그러니까 사인 B의 값도 사인 D랑 똑같이 9분의 4 루트 5일 거예요. 그럼 요걸 이용해서 코사인 B를 한번 찾아볼까요? 코사인 B. 사인 값이 요거일 때 코사인 값 찾으려면 뭐가 제일 편해? 삼각형 그리는 게 제일 편해. 그지? 근데 9라는 값하고요 4 루트 5라는 값은요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런 삼각형이에요. 물론 뭐 리얼하게 그릴 필요는 없지만 자 여기가 요 각이 지금 각 B라고 할까요? 여기를 각 B라고 하면은 요 놈에 대한 B에 대한 사인 값이 요거인 거니까 여기가 9 여기가 4 루트 5 그럼 피타고라스 돌리면 여기 얼마예요? 1이에요. 1. 그럼 의미나 코사인 B의 값은 얼마야?
9분의 1 맞아요? 맞아? 확실해? 진짜? 우리가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찾았을 때 뭘 조심해야 되니? 부호 조심해야지. 부호. 그러니까 과연 이게 진짜 9분의 1인지 아니면 마이너스 9분의 1인지는 확인을 해야죠. 그런데 B라는 각은 지금 예각이야 둔각이야? 예각이야? D가 예각이죠? B가 둔각입니다. 문제에서 말해줬죠. ABC라는 각의 크기는 둔각이야. 그러므로 코사인 B는 마이너스 9분의 1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됐죠?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 알았고 요거 4 알고 6 아니까 K 나오겠지. 그치? 원래 코사인 법칙을 언제 주로 씁니까? 코사인 법칙은 삼각형에서 변 두 개를 알고 각 하나를 알 때 나머지 한 변을 찾는 용도, 또는 세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을 때 각 하나를 찾는 용도, 이런 용도로 쓰잖아. 그치? 그럼 지금 여기서 K 말고 2변 알고 2변 알고 요각에 대한 코사인 값 아니까 코사인 법칙 돌리면 딱 되는 상황이죠. 그쵸? 코사인 법칙 돌려주면 K제곱은 4제곱 플러스 6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B죠. 네, 그래서 코사인 B 자리에다가 방금 찾은 거 집어 넣으시면은 얘가 52에서 플러스로 바뀔 거고 3 하나 지워지고 9분의 그러니까 9분의 48인가? 그죠? 그럼 얘가 3분의 16이죠? 그럼 52 플러스 3분의 16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야? 3분의 100, 170 어차피 여기다가 3K 제곱 구할 거다. 그죠? 통분하지 말자. 3K. 자, 3K 제곱 구할 거니까 네, 그대로 3배 해버리면 156 플러스 16이 돼가지고 172가 되나요? 172. 네, 이게 답이네요. 그치?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한 번만 딱 써주면 되는 문제였다. 이 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비교적 쉬운 편이고, 자 2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24번. 자 24번은 한 변의 길이가 9인 정사각형. 그치? 요 왼쪽 아래에 있는 요 친구.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사각형. 요 친구. 얘네들이 지금 D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때 AG하고 CE를 뺀 게 2래요. 그때 삼각형 CED의 넓이는 그랬어요. CED의 넓이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궁금한 게 AG하고 C니까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하고, 자 길이들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거 써놓을게요. 여기 9, 8, 여기 9, 여기 8. 자 이 상황이고, 요각을 세타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를 세타. 자 그러면 혜지야,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여긴 뭐야?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렇죠? 왜냐면 나머지 두 개가 90, 90이니까. 그치? 자 그러면 삼각형 ADG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볼게요. 코사인 법칙. 지금 x하고 세타라는 각하고 지금 마주보고 있으니까 x제곱으로 시작하는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볼게. 자 민주가 한번 불러볼까? x제곱은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일단 8제곱이라고 쓸게요. 8제곱 더하기 9제곱 빼기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 곱하기 코사인 세타. 야 코사인 법칙 2 곱하기 8 곱하기 9 곱하기 코사인 세타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형 DCE에서 여기서도 이제 Y제곱으로 시작하는 그래 코사인 법칙 하나 쓸 수 있죠. 자 의민이 불러봐. 8제곱 먼저 쓸게. 8제곱 플러스 9제곱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코사인 세타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무슨 관계야? 서로 부호가 반대인 관계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서로 부호가 반대인 관계란 말이야. 나머지 숫자 다 똑같고, 그치? 그러면은 얘네 두 식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빼고 싶어? 더해야지. 더해야 이 뒷부분이 통째로 사라지지 않겠어? 그치? 요 코사인 세타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부호가 거꾸로니까요. 자,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요 앞에 8제곱 9제곱이 두 쌍, 그치? 얼마예요? 64에다가 81을 더하면은 145인가? 145가 두 쌍이니까 290 이렇게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요 식을 하나 얻어내는 게 핵심이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얘기해 준 거 이거 ag-c2는 2다. 근데 ag가 x였죠? c2가 y였고, 그래서 우리한테는 x-y가 2다. 요런 식이 하나 더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요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를 찾고 싶으니까 y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할까? 이렇게 1차식과 2차식이 연립되어 있을 때는 원래 기본적인 방법이 뭐죠? 요 식을 정리해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요거를 y를 넘길게요. y 넘기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만들어서 x 자리에다가 2 플러스 y를 집어넣을게요. 자, 그러면 y제곱이 두 개가 되고요. 플러스 4y 플러스 4인데 290이 넘어오니까 286이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143이 0이에요. 얼마? 11, 13. 그지? 11, 13.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y 값은 뭐 양수니까 11일 겁니다. y가 11.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가 지금 y가 11이라고 찾았어. 이때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이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래요? 어? 신발끈이요? 신발끈은 좌표 평면을 쓰는 거고. 응? 이제 정석적인 방법, 우리가 교과서적인 방법으로는 세 변의 길이를 찾았기 때문에 뭘 찾을 수 있죠? 코사인 세타를 찾을 수 있죠. 뭐 여기다 집어넣어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찾을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그 방법으로 일단 가볼게. 정석으로. 자, 그럼 여기 y 자리에다가 121, y 자리 11 집어넣으면 이쪽이 121이잖아.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네들이 더한 게 145였나요? 145.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은 98 72에다가 마이너스 144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얘가 넘어가면은 144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요게 넘어가면은 24인가? 그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6분의 1인가요? 자, 코사인이 이렇게 나왔다면 우리가 이 똑같은 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각에 대해서 뭘 찾을 수도 있지? 코사인을 이용해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 삼각형의 넓이 찾는 거잖아. 이 삼각형의 넓이 찾으려면 사인 값이 필요하죠. 그쵸? 네, 그러므로 이 코사인 값을 이용해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값을 찾을게요. 무슨 방법이 제일 좋다고?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좋다고. 그치? 그럼 코사인이 6분의 1이 되도록 그림을 그려주면 되죠. 코사인이 6분의 1이면은 6, 1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그치? 6, 1. 그럼 여기가 루트 35죠. 그쵸? 그래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6분의 루트 35입니다. 부호를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사인 값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인 값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삼각형 CED의 넓이는 주의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이제? 2분의 1 9 곱하기 8 곱하기 그렇지. 요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은 얘랑 얘랑 지워지고 4 되고
요거 지워지고 요거 3되고 요거 2되니까 6루트 35 이렇게 되죠. 6루트 35 이렇게 나오는데 요 단계에서 아까 우리가 여기까지 찾은 다음에 y가 11이라는 것까지 찾은 다음에 이 이후에 이 과정을 안 하고도 넓이 찾을 수 있죠. 뭘로? 요거 11, 8, 9 요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 찾는 공식 중에 이거 기억나니? 헤론의 공식이라고? 그 헤론의 공식이라는 공식이 있죠, 그쵸? 자, 헤론의 공식에는 s라는 값을 하나 고정시킵니다. s는 뭐냐면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예요.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a, b, c는 당연히 세 변의 길이고요. 자, 그때 이 삼각형의 넓이, 이때 요 삼각형의 넓이는 루트 s 괄호 s 빼기 a 괄호 s 빼기 b 괄호 s 빼기 c 이렇게 생긴 게 헤론의 공식이죠. 이거 언제 배웠더라? 수 1에서 나오나? 그러니까 어디에 아무튼 짜투리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 공식을 알고 있었다면은 세 변의 길이가 나오는 순간에 그냥 얘를 써버리면 좀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는데 사실 이 공식이 약간 가물가물하다거나 뭐 생각을 못했다면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치? 자, 그럼 이제 2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25번은 이거 어려워요. 자, 25번은 A, B가 6이고 C가 60도인 삼각형. 그러니까 뭔가 이게 막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많을 것 같거든. 그래서 오히려 어려워요.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될지. 자, 일단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정보들을 좀 써보면 자, 이 그림에서 지금 AC하고 CE의 길이가 같죠? 그죠? CA와 CE의 길이가 같아요. 그 다음에 ADC의 넓이를 S, 요 넓이를 S, 그 다음에 요 넓이를 T라고 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S에서 T를 뺀 게 얼마냐? S에서 T를 뺀 게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이 S하고 T의 넓이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AC하고 그러니까 CA와 CE가 같다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이걸 한번 이어볼게요. 이렇게 보조선 하나 넣어볼게요. 이렇게 A랑 E를 연결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여기가 점점인데 각 C 전체가 60도였어요. 각 C가 60도였으니까 여기가 각각 30, 30이죠. 그러면 얘들아 이 30하고 똑같은 각이 어디 있을까요? 또 확실하게 30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각. 찾아봐. 확실하게 여기는 30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 요쪽 좀 찾아야 돼. 어디? 여기? 그쵸? 왜? 여기가 요 각이 원주각이잖아. A2에 대한 원주각이죠. 그죠? 근데 A2에 대한 원주각이 여기 30도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 점입니다. 자, 또 있죠? 또 어디? 여기도, 그치? 여기도. 왜? 이 각은 B2라는 호에 대한 원주각이고 이 B2라는 호에 대한 원주각이 이쪽 오른쪽에 있는 30이었거든요. 그쵸? 여기하고 여기가 둘 다 30도, 30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EAB라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각도도 정확하게 알아요. 여기가 30, 여기가 30짜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수선 하나 딱 내려준다면 그러면 이 양쪽에 있는 삼각형은 둘 다 무슨 삼각형이에요? 특수삼각형이죠. 특수삼각형. 그쵸? 자, 그런데 문제에서 AB의 길이가 6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방금 그 내린 수선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길이는 절반이니까 3일 거 아니야, 그지? 맞죠? 3. 그럼 여기가 3이면 요거 제일 짧은 거 요건 얼마일까? 루트 3이죠.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 2루트 3. 뭐 이런 식으로 길이를 구할 수 있겠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 DEB라는 요 T라는 넓이를 구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럼 이쯤에서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내가 S에서 T의 값을 빼고 싶은데 S와 T 자체를 직접 구하기가 어렵죠? 그럼 요럴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요 부분 요렇게 삼각형 있죠? 요 친구. 자, 요 친구의 넓이를 A라고 해볼게요. A. 꼭 이 문제뿐 아니라 이런 넓이를 구하는 문제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죠. 어떻게 하려는 것 같아? S를 직접 구하기 어려우니까 S에다가 A를 더한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S에다 A를 더하면 삼각형 AEC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놈에서 누굴 빼면 돼? 그지? T를 또 직접 구하기 어려우니까 T에다가 A를 더한 넓이, 이 넓이를 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차피 A 부분은 사라지고 S-T의 값이 나올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따가 여러분 그 오늘 볼 하프 모의고사에도 요런 느낌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잘 기억했다가 이따 한번 풀어보시고. 자, 그럼 결국 이건 뭘 하겠다는 거냐면 삼각형 ACE의 넓이에서 빼기 삼각형 AEB의 넓이, 요렇게 지금 계산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삼각형 중에 뒤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이미 알아. 그죠? 뒤에 있는 삼각형이 아까 전에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특수삼각형 두 개 붙어있는 친구 아니야. 그렇죠? 그러므로 이 삼각형의 넓이는 6 곱하기 루트 3 나누기 2니까 3루트 3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삼각형 ACE의 넓이에서 빼기 3루트 3을 할 거예요. 그치? 여기가 지금 ACE의 넓이야. 그럼 이제 ACE의 넓이만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CA와 CE는 길이가 어떻다 그랬죠? 같다 그랬어요. 그쵸? 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내가 X라고 한다면 당연히 반대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X가 될 거고, 자, 나머지 한 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아까 이쪽 변의 길이랑 똑같잖아, 그치? 그죠? 특수삼각형 2루트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CAE라는 삼각형에서 이제 뭘 써보자? 뭘 써보자? 코사인 법칙을 써보자. 그죠?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죠? 이 30도를 기준으로. 자, 민주 해봐. AC에서 코사인 법칙 쓸 거야. 뭘로 시작할래? 뭘로 시작할 거야? ACE라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쓸 거예요. 코사인 30. 그래, 그걸로 시작할게. 그럼 코사인 30은 이걸로 시작해봐. 코사인 30 말고. 자, 30도 유일하게 알고 있는 각이 이거죠. 이거랑 마주보고 있는 변이 2루트 3이죠. 이거 제곱으로 시작해봐. 2루트 3의 제곱은 뭐랑 같을까? x제곱 CA랑 CE는 길이가 같았어요.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30이죠? 아니 코사인 30이죠? 코사인 30 얼마인데? 2분의 4. 오케이, 자 이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2 하나씩 이렇게 날리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12는 요거 x제곱 2개고 여기 루트 3 x제곱이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 x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2 마이너스 루트 3 1로 나눠줄 거 아니야, 그치? 이쪽으로 이렇게 나눠주면은 이렇게 나눠주면 자 이거 유리화 한번 시키고 싶죠? 네, 그래서 유리화까지 시키면 분모 1 되겠죠? 유리화 시키면 분모 1 되고 결론적으로 x제곱은 12 괄호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x를 굳이 찾을 필요 있어?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쵸? 이제 우리는 삼각형 BDE의 넓이를 구할 거니까 BD가 아니죠. CAE의 넓이를 구할 거니까 이 삼각형 CAE의 넓이는 AC라고 쓸게요. 이 친구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x제곱 곱하기 sin 30이죠. 그러므로 sin 30이랑 2분의 1 만나서 4분의 1이 되고 x제곱이 방금 구한 12괄호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3괄호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요게 여기로 들어가는 거지, 그치? 아까 전에 네모 여기로 들어가서 그럼 여기가 6 더하기 3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결국은 3 루트 3 날아가고 답은 뭐야? 6이 되는 겁니다. 6. 답은 6. 그래서 여기 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긴 했으나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꼭 얻어갔으면 좋겠는 것이 이렇게 넓이 구할 때 요렇게 요런 영역을 하나 포함시켜서 우리가 넓이를 구하기 편한 부분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풀어야 풀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수열 단원으로 가겠습니다. 수열 프린트 없는 사람 프린트 줄게요. 자, 수열에서 뭐 이런 오늘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정도까지 할 건데 이런 공식들은 여러분 뭐 다시 복습할 필요 없죠. 이런 거 모르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문제 풀 때 아주 자주 마주치는 거 이런 거죠. 이런 거 오늘 문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자 문제로 가겠습니다. 28쪽으로 갈게요. 자 28쪽 등차 수열의 뜻과 일반항. 그래서 뭐 차분하게 풀면 그렇게 다 어렵지 않은 문제들인데 두 문제 정도 풀고 가볼게요. 1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서는 두 등차 수열에 대해서 이렇게 등차 수열이 두 개가 등장했어요. 두 개. 그러면 AN이라는 이 등차 수열은 첫 항을 그냥 A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공차를 D1이라고 할게요. D1. 그 다음에 BN이라는 등차 수열은 첫 항을 B라고 하고 공차를 D2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이 첫 번째 식 있잖아요. 요거 A2 더하기 B4가 8이다. 이걸 해지 어떻게 쓸 수 있니? A2는 뭐라고 할 수 있지? A2? 얘랑 얘로 표현한다면? D1 맞죠? 그 다음에 B4는 뭐라고 할 수 있어? B4 A가 아니죠? B 플러스 3 D2 요것이 얼마다? 8이다. 그치? 요런 느낌으로 등차 수열 일반항이죠. 자 형기야 두 번째 식은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네. A 플러스 4D1 그 다음에 뒤에 거는 B 플러스 12D2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쵸? 요것이 23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뭔가가 소거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 그냥 두 식을 빼버리면요. A, B는 소거시킬 수 있는데 그렇다고 D1과 D2가 나오지 않죠. D1과 D2가 섞여있는 식이 나온단 말이지. 그치? 여기서 어떻게 갈지 고민을 잘 해야지 우리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어떻게 해볼까요? A, B를 소거하는 것보다는 D1과 D2가 소거됐으면 좋겠잖아. 그치? 위에 식에다가 몇 배를 해버려? 4배를 해버려. 그쵸? 여기다가 4배를 해버려. 그러면 D1과 D2의 개수가 동시에 두 번째 식과 같아지죠? 4배를 주면 4A 플러스 4D1 플러스
4b 플러스 12d2 얘가 8, 4, 32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요 식에서 이제 요 식을 빼주는 거지. 그럼 뭐가 남아요? 3a 남고 3b 남죠. 그리고 이쪽은 9가 되겠네. 그치? 네, 그래서 a 플러스 b는 얼마다? 3이다. 2번.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비슷하게 등차 수열의 성질로 가면 되거든요. 차분하게 풀면 다 풀릴 거야. 2번 한번 해봐, 얘들아. 답 찾아보세요. 2번. 오케이, 대부분 잘 풀었네요. 자, 마무리 해보면 m항이 6이고 그랬고, 그러면은 a 플러스 m항이니까 m-1d겠죠. 요게 6이고, 그 다음에 2m항이 그랬으니까 a 플러스 2m-1d 얘가 18이다. 이때 a 플러스 3m 플러스 1d 요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요거를 또 그냥 뭐냐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얘가 a2 플러스 k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쪽에다가 a2를 써보면 a 플러스 d가 a2죠. 그리고 플러스 k예요. 그럼 결국은 a 하나 지우고요, a 하나 이렇게 양쪽에서 지우고 d를 하나 지워주면 여기서 d 하나가 지워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결국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k는 뭐하고 같냐면 3md랑 같은 거죠. 3md. 그치? 그래서 3md가 얼마인지 찾으면 그게 답인데, 3md는 얘네 둘을 빼보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거꾸로 뺄까? 자, 여기 거꾸로 뺄게요.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빼면 a 사라지고 마이너스 1d도 사라지고 2md에서 md를 뺐으니까 md만 남죠. md가 12가 되죠. 그쵸? 거기다 그래서 3배만 해주면 36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29쪽으로 가서 29쪽에서는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 네, 맨날 여러분 헷갈려하는 공식이죠. 등차 수열 합 공식 요거 2분의 n괄호 a 플러스 l 그리고 2분의 n괄호 2a 플러스 n-1d다. 어차피 같은 공식입니다. 그죠? l 자리에다가 a 플러스 n-1d를 넣어 놓은 거죠. 똑같은 공식이고, 자, 문제 중에서는 6번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조금 생각해야 돼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15, 그리고 모든 항이 0이 아닌 정수로 이루어진 등차 수열이 있어. 그런데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면 SM은 0을 만족시키는 2 이상의 자연수 m에 대해서 SEM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SM이 0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쵸. 사라진다. 그치? 뭐 요 항이랑 요쪽 항이랑 더하면 0 되고, 이렇게 더하면 0 되고, 이럴 수도 있죠. 그쵸?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걸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걸 바로 써볼까? SM. n번째 항까지의 합이죠. 이거 등차 수열이잖아. 그치? 그럼 이걸 합공식으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돼가? 2분의 합공식 m 괄호 마이너스 30, 그치? 2a니까 마이너스 30 플러스 m 마이너스 1 d 이렇게 되죠. 그쵸? 이렇게. 자, 이게 0이에요. 그러면 이게 0이 됐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m 값이 0이거나 아니면 괄호 안에 있는 값이 0이란 얘기죠. 근데 괄호 안에 있는 게 0이 될 수 있어요? 아니, m 값이 0이 될 수 있어요? 안 되지, 그치? 그럼 결국은 이 괄호가 0이란 얘기지. 맞니? 괄호가 0이 돼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30 더하기 m-1d가 0이 돼야 돼요. 결국 m-1에다가 d를 곱한 게 30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m값은 이게 항번호 아니야. 항번호. 그지? 항번호. n번째 항번호니까 얘는 당연히 자연수일 겁니다. 얘는 자연수. d는 뭐예요?
공차겠죠. 공차인데 문제에서 이 수열의 모든 항이 0이 아닌 정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D값도 뭐예요? D값도 자연수예요. 자연수. 음의 정수일 수는 없습니다. 이 수열이 점점 작아지는 수열이면 불가능하지, 그치? 점점 커지는 수열인데 모든 항이 정수라 그랬으니까 자, 결국 D도 자연수, M도 자연수. 요런 상황에서 얘네들이 곱해가지고 30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생각을 좀 해보자. 곱해서 30이 되는 자연수가 뭐가 있어요? 1 곱하기 30. 그러니까 뭐 첫 번째 케이스는 M값이 자, M-1이 1이 되려면 M값이 2겠고 D값은 얼마? D값은 30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쵸? 얘 괄호까지 1이 된 거니까. 그치? 아니면 자, M값이 3이 되면 요 괄호는 2가 되죠. 그럼 D는 얼마야? D는 15. 이런 식으로 M값이 4가 될 수도 있겠네. M값이 4가 되면 괄호가 3이 되니까 D는 얼마? D는 10. 뭐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이런 식으로 갔을 때 M값이 제일 커지면 얼마예요? M값이 제일 커지면 31이 되죠. 31이 되면 D는 얼마야? D는 1입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야.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 이 중에 과연 어떤 상황이 되어야 이 SEM이 가장 클까? SEM이라는 거는 2m번째 항까지 다 더한다는 얘기죠. 그죠? 2m번째 항까지 다 더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떨수록 유리할까요? D가 클수록 유리할까요? M이 클수록 유리할까요? 이게 판단이 잘 안 서면 양 극단에 있는 것만 한번 계산해 봐봐. 자, 만약에 요 상황이다. 요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SEM을 구한다. 이것도 등비수열 합공식을 구하면 되잖아. 그죠? SEM을 구한다. 그럼 이 SEM이라는 게 여기서는 S4를 말하는 거죠. S4. S4면은 자, 2분의 항의 개수 4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3D죠. 3D인데 3D가 얼마야? 90인가? 이렇게 되지. 그럼 이거 얼마예요? 60에다 2 곱하니까 120인가? 그치?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맨 극단에 있는 제일 끝에 있는 거 한번 계산해봐. 자, 여기서는 SEM을 구한다는 거는 S 몇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S62를 구한다는 얘기지, 그치? S62.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항수가 62개 마이너스 30 그대로고요. 여기가 플러스 뭐가 돼? 플러스 61 곱하기 1이니까 61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지, 그치? 이렇게. 자, 그럼 이때는 얘도 31이 되니까 31의 제곱이 되네요. 31의 제곱이면 961인가? 어때요? 아래로 갈수록 SEM이 점점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이 961일까요? 961일까 아닐까? 어떨 것 같아? 우리가 문제에서 놓친 조건은 없나? 모든 항이 0이 아닌 정수. 0이 아닌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쵸? 모든 항이 0이 아니래요. 그럼 지금 마이너스 15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찾은 맨 마지막 케이스는 공차가 1인 케이스였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5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3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중간에 뭐가 나와? 0이 나온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이 961이 가장 크긴 하지만 이건 중간에 0이 아닌, 그치? 요 조건 때문에 얘는 탈락입니다. 마지막 것은. 그렇다면 문제에서 원하는 가장 큰 상황은 요곳에 바로 위에 줄. 그죠? 요거의 바로 위에 줄이면 M값이 얼마겠어? M값이 자, 앞에 거가 30이 되는 경우에 바로 앞에니까 그럼 앞에 거가 15가 되는 경우겠죠? 그럼 M값은 16일 거고 D값은 얼마? D값은 2일 때. 그치?
D 값이 2면 중간에 0 나올까 안 나올까? 0 안 나오겠죠. 2씩 커지니까 0 안 나오고 마이너스 1에서 바로 1로 건너뛸 거야. 그래서 요 경우에 S2m의 값을 구하면 이게 진짜 답이겠다. 그럼 얘는 S32를 구하는 거니까요. 자, 2분의 32 괄호 마이너스 30 플러스 31에다 2니까 62인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16 곱하기 32네. 16 곱하기 32. 2의 4제곱 5제곱. 2의 9제곱. 2의 9제곱이 얼마야? 512. 그렇지. 이렇게 풀리겠다. 조금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자, 조건을 빼먹지 않고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나머지 문제는 어렵지 않을 거고 옆에 페이지로 갑니다. 다음 페이지 30쪽으로 갈게요. 자, 30쪽 이제 등비 수열로 넘어왔어요. 등비 수열 문제 중에서도 뭐 필수형이나 7, 8번은 어렵지 않고요. 9번으로 갈게요. 9번. 자, 9번.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삼각형이 있다. 요 정삼각형에서 요 놈에서 자, 지금 그림 속에 웬만한 조건들은 다 들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 딱 요 지점에서 만나게 요렇게 호를 하나 그리고 그 호의 양 끝이 이 삼각형과 만나는 요 지점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또 하나의 삼각형을 만들었어요. 또 정삼각형이겠죠? 또 거기랑 접하게 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또 그 호가 이 삼각형과 만나는 요 지점을 또 그어서 또 삼각형을 만들어. 요걸 반복했어. 그럼 여러분 이걸 반복해 나갔을 때 그 호의 길이를 AN이라고 했을 때 A5는 얼마냐? 첫 번째 호랑 두 번째 호의 길이 정도만 구해보면은 결론이 나오겠죠? 그쵸? 자, 첫 번째 호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 첫 번째 호는 요거를 당연히 그어야 되겠죠? 요렇게 이 꼭대기에서부터 수선을 딱 그으면 이 수선이 이 전체 삼각형의 뭐예요? 이 수선이 높이죠? 민주야, 정삼각형의 높이 어떻게 구해? 정삼각형의 높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높이. 물론 이렇게 해도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6이야. 그럼 여기는 얼마죠? 3이죠? 그럼 여기는 얼마야? 3루트 3. 오케이? 3루트 3.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반지름의 길이. 첫 번째 반지름을 우리가 R1이라고 할게요. R1이 3루트 3이에요. 그럼 R1이 3루트 3이면 자, 첫 번째 이 호의 길이. 첫 번째 호의 길이를 AN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호의 길이는 자, 이 각은 어차피 계속 60도인 거니까 60도라고 하지 말고 3분의 파이라고 할게요. 자, 각은 어차피 계속 3분의 파이인 거니까 얘는 뭐가 돼? R세타 아니야, R세타. 그죠? R세타. 그러면 3루트 3에다가 세타 3분의 파이를 곱하는 거니까 루트 3파이가 되겠죠? 요게 첫 번째 요 호의 길이. 첫 번째 호의 길이 요게 요겁니다. A1이라고 써야 되겠다. 그치? A1. 첫 번째 호의 길이가 루트 3파이.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자. 이 첫 번째 호의 반지름이 3루트 3이었는데 그 반지름이 그대로 어디로 갔냐면 여기로 가지 않았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루트 3 아닌가? 그죠? 요게 그대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연결된 거니까 맞나요? 그러면 승현아, 이 두 번째 삼각형 있잖아. A, B1, C1 A, B1, C1 요 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삼각형이에요? 3루트 3짜리 삼각형이죠. 그렇다면 이번에 내가 여기서 이제 요렇게 수선을 내렸다. 요렇게 수선을 내렸다. 여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때 이 수선의 길이는 자, 여기 길이 요거 우리가 R2라고 부를게요. R2는 몇이 될까요? 그죠? 방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가보면 요 변의 길이가 3루트 3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분의 3루트 3이죠. 높이는 뭐가 돼? 루트 3 곱하니까 2분의 9가 돼야지. 그치? 2분의 9. 그래서 R2가 2분의 9예요. 그러면 혜지야, A2
두 번째 호의 길이. 두 번째 호의 길이는 뭐가 돼 이제?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호의 길이 L은 그거 말고 호도법으로 가자. 호도법으로. 호도법. 3분의 파이잖아 중심각이. 반지름이 2분의 9고 중심각이 3분의 파이인 호의 길이. 알세타. 이걸로 푸는 게 훨씬 편하지. 그럼 이건 알아? S는 뭐야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에 R제곱 세타. 자, 또는 뭐라고도 말할 수 있어? 2분의 1에 RL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그치? 야, 이거는 기본적인 공식들이 이거. 자, 그래서 지금 A2 구해봐. A2는 반지름 요거고 중심각은 계속 3분의 파이예요.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자,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얼마야? 2분의 3파인가? 됐네. 그러면 당연히 이거 어차피 이 한변의 길이들이, 그러니까 이 반지름들이 등비수열을 이루죠. 그러면 이 호의 길이들도 등비수열을 이루겠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가 공비인가 살펴보면 공비가 지금 2분의 루트 3이 공비입니다. 그치? 뭐 얘와 얘 사이의 관계를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와 얘 사이의 관계를 보셔도 돼요. 둘 다 똑같이 공비는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쵸? 요걸로 갈게. 요게 공비가 2분의 루트 3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A5의 값을 구하고 싶어. A5의 값은요. 첫 번째 항이 루트 3파이였잖아. 루트 3파이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하면 되죠? 공비를 4번 곱하면 되죠. 그쵸? 근데 공비가 지금 2분의 루트 3이었으니까 요거 4번 곱하면 얼마예요? 16분의 9죠. 16분의 9를 곱하는 거죠. 네, 그러면 16분의 9 루트 3 파이 요것이 다섯 번째 항의 길이가 되겠다. 자,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특수삼각형 가지고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뭐 이 정도는 기억해주면 좋죠. 정삼각형의 높이는 항상 2분의 루트 3a입니다. 그리고 넓이는 4분의 루트 3a 제곱이죠. 옛날에 막 중학교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하면서 이거 엄청 많이 썼었잖아. 정삼각형의 한 변을 a라고 했을 때, 자, 높이가 2분의 루트 3a, 넓이가 4분의 루트 3a 제곱입니다. 그죠? 이런 공식들만 좀 잘 외워줘도 그래도 문제 풀기 훨씬 수월하다. 자, 마지막 문제 하나 갈게요. 마지막 문제. 31쪽으로 가서요. 31쪽에 11번을 한번 볼게요. 11번. 자, 요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거 잠깐 생각할 시간 줄게요. 한번 풀어봐, 얘들아. 여기가 예전에 이제 배웠던 내용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자, 요 그림을 좀 봅시다. 자, 요 녀석을 이렇게 갖고 와서, 자, 이 그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일단 이 ln이라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래요. 근데 이 직선은 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요렇게 접점까지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연결하면은 90도로 만나겠죠, 그쵸? 그러면 이 방금 그은 요 파란 선, 요거는 기울기가 얼마일까? 기울기 2짜리겠죠? 그죠? 기울기가 2짜리일 거야. 기울기가 2짜리라는 건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요렇게 수선을 내리고 요렇게 연결하면 이때 생기는 요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의 비율이 1대2 비율이라는 거죠. 1대2 비율. 그럼 여기는 루트 5 비율이 되겠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루트 5에 해당되는 요 부분이 이 원의 뭐예요? 반지름이죠. 그쵸? 이 원의 반지름. 그래서 이 루트 5에 해당되는 부분의 실제 길이가
2의 n제곱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럼 1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길이를 루트 5로 어떻게 한 거야? 나눈 거죠. 그쵸? 그러면 얘는 뭐냐면 2의 n제곱 곱하기 루트 5분의 1일 거고, 자, 요거는 2배니까 얘는 2의 n제곱 곱하기 루트 5분의 2가 되겠죠. 요 길이가. 그죠? 요 놈의 길이가 요거니까 얘는 그걸 루트 5로 나눈 거, 얘는 거기다 2배 한 거. 그러면 이 길이가 뭘 의미하냐면 이 점의 좌표 아니야? 그쵸? 이 점의 좌표. 자, 요 점의 좌표가 2의 n제곱 곱하기 루트 5분의 1, 2의 n제곱 곱하기 루트 5분의 2. 자, 요렇게 생기는 점이라는 겁니다. 저 점이.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가 저렇게 나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그때 할 수 있는 게 이 점의 좌표를 이용해 가지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죠. 그죠? 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x1 x 플러스 y1 y는 r의 제곱 뭐 이런 거? 원의 방정식에서, 그죠? 원의 방정식에서 접점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 그때 그 접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었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생기고 그 원 위에 있는 접점의 좌표가 x1, y1일 때 그때 요 접선의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써졌어요. 그죠? 고1 때 했는데 고1 때.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보다 조금 더 추천하는 거는 최소한 공식을 최소화시키면은 이렇게 풀 수 있죠. 결국 우리는 이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이 색칠한 삼각형도 지금 직각삼각형이죠. 그럼 우리가 이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만 알면 되겠네. 그지? 그럼 요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요렇게 생긴 삼각형 있죠. 요렇게 생긴 삼각형. 자, 요렇게 생긴 삼각형도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 파란 삼각형하고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이 어떨까요?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이 똑같죠? 이것도 1대 2대 루트 5의 비율을 갖지 않을까? 그지? 닮음이니까. 그렇다면 방금 우리가 요 변의 길이가 2의 n제곱분의 1이었다면, 자, 여기 길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여기 길이는 뭐가 되냐면 요 변의 길이에다가 2분의 루트 5를 곱한 거죠. 잘 봐봐. 요 빨간 삼각형 있지? 요 빨간 삼각형도, 자, 여기가 지금 90도고요.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이 1대 2대 루트 5 비율일 거란 말이야. 여기 있는 파란 삼각형이랑 똑같은 비율을 가질 테니까. 근데 이번에는 여기 길이를 알잖아. 여기의 실제 길이를 안다고. 여기의 실제 길이가 얼마냐면 여기가 2의 n제곱분의 1인 거니까, 자, 여기가 그러면은 2의 n제곱분의 1을 2로 나눈 거겠죠? 이렇게 되겠고, 여기는 얘한테 루트 5배 한 거잖아. 그러면은 2의 n제곱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이게 그러면 이게 어디 길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되는 거죠. 여기. 그러면 이 길이가 나와버렸으면요, 이 길이는 쉬워요. 방금 찾은 것의 몇 배일까? 2배. 왜? 전체 삼각형도 똑같이 1대 2대 루트 5의 비율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길이는 방금 찾은 것의 2배니까 여기는 2의 n제곱분의 1 곱하기 루트 5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를 이제 구할 수 있겠죠?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는,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그지? 방금 구한 요거랑 2분의 1까지 곱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니? 얘랑 곱하면은 4의 n제곱에다가 4가 하나 있으니까 4의 n 플러스 1제곱분의 5가 되나요? 요게 an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an이 이거일 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a1부터 a10까지의 합이니까 등비 수열의 합이네요. 그쵸?
등비 수열의 합. 그럼 등비 수열의 합 공식에다가 집어 넣을게. 자, S10을 구하는 거니까 S10. 지금 얘는 공비가 뭐예요? 이렇게 생겼으면 일반항 이렇게 생겼으면 공비가 뭐야? 대답 좀 해줘. 빨리 끝내게. 자, 이렇게 생겼으면 공비가 뭐예요? 현기야, 공비가 뭐야? 호호호. 아니 일반항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등비수열 아니야 지금. 공비 4분의 1이죠. n 값이 1, 2, 3, 4 올라가면 분모의 4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굳이 정리하지 않아도 공비가 4분의 1인 거 보이지. 이거를 등비수열의 일반항 모양으로 굳이 정리하려면은 16분의 5를 꺼내놓고 그 다음에 4분의 1에 n-1제곱 뭐 이렇게 써야지. 근데 이렇게 쓰지 않아도 우리는 공비가 4분의 1인 거 찾을 수 있죠. n 값이 올라가면 4분의 1씩 곱해지는 거 아니야. 자, 공비가 4분의 1이고 첫 항이 16분의 5인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입니다. 그죠? 그 수열의 10번째 항까지의 합을 지금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등비수열의 합 공식 그대로 집어넣으면 1-r분의 니까 1-4분의 1분의 자, 첫 항이 16분의 5 곱하기 1-4분의 1의 10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럼 이 분모에가 지금 4분의 3이 있죠? 4분의 3이 있으니까 분모 분자에 3분의 4를 곱해주면은 3분의 4가 앞에 곱해질 거야. 이렇게 곱해지고 괄호 안에 똑같고. 자, 그럼 앞에 거 계산하면은 요거 지워져서 4 되니까 12분의 5 하고 1-4분의 1의 10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답은 4번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식을 최소화시키려면 결국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닮음을 이용해서 지금 해결을 한 겁니다. 답은 4번이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31쪽까지고 우리 계속 하던 대로 숙제는 책에다가 직접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하프 모의고사 보고요. 저번 시간에 본 거보다는 좀 쉽게 내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어요. 하프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 숙제가 22까지였잖아. 그치? 22까지 마무리가 되어 있으면 귀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 안 돼 있으면 22쪽 마무리하고 자, 마무리가 안 됐어도 질문하고 싶으면 마무리가 됐어도 질문하고 싶으면 남아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시험지 줄게요.